(5번도) 4점짜리라고 되어 있네? 해봐요. 5번 같은 경우는 넓이라는 걸 얘기를 할 때 y좌표끼리 뺀 게 아마 높이가 될 거다 이런 거 좀 써보면 좋을 것 같아. 물론 어떨 때는 x좌표끼리 뺀 게 높이가 되기도 하지. 전혀 상관없는 경우도 있고. 5번도 한번 해봅시다. 자, 해보세요. 응? 2초 줄게. 2초. 2초요? 좀 해봐요 그러면. try. 일단 그 A좌표도 있고 B좌표도 있는데 둘 다 교점이긴 한데 항상 그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직접 계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제일 에바라 그랬죠. 그게 제일 힘들어. 계산이 안 돼. 인수분해도 못하고. 뭐 A라는 문자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더하기도 하죠. 하지만 라지 A를 먼저 보면 무조건 Y좌표가 얼마라는 건 알 수 있어? 라지 A요. 아까 X축에 이때잖아. Y좌표 얼마야? 0이겠지. 맞지? 그렇지 않냐? 이게 t,0 뭐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A좌표를요. 그러니까 얘랑 얘 둘 다 t를 집어넣으면 빵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보통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죠. 2의 t 빼기 a 빼기 1 이거랑 a 로그 2의 t 빼기 a 더하기 1 이거 모두 0인 거죠. 그러면 아마 인간이면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하겠지. 얘랑 얘가 0으로 같대요. 그러면은 2의 t 빼기 a가 얼마란 얘기야? 1이란 얘기고 t 빼기 a가 0이란 얘기고 t가 그냥 a였다는 얘기야. 왜냐면 t라는 건 우리가 만든 거니까 이게 문제에 나와 있는 문자로 바뀐 것도 나름 소득인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도 a, 0을 대입해서 만족시켜야 되지. 근데 a 집어넣어봤자 어차피 0이니까 별 소용이 없어. 그래서 이건 효용 가치가 끝난 거야. 이 식 자체가. 뭔 말인지 알지? 여기다 a 넣으면 그냥 0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b를 살펴보면 되는데 이거 삼각형 OAB의 넓이가 2분의 7a라고 되어 있거든. 삼각형 OAB는 이렇게 생긴 거지. 아까 선생님이 살짝 힌트를 줬었는데 그러니까 저 b의 무슨 좌표가 저 삼각형의 넓이 취급당해요? b의 y좌표가 삼각형의 넓이 취급당하겠지. 근데 밑변이 얼마인 게 밝혀져 있니? 여기 a인 게 밝혀져 있으니까 이 높이는 얼마가 돼야 되겠어? 7이 돼야 되겠죠. 2분의 7이 아니라 그냥 7이지. 그래서 b의 y좌표가 이제 7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편의상 b라고 한번 해볼게. b, 7 이렇게 했어요. 그럼 b, 7 역시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여기다 대입해도 되는 거니까 그냥 써보면 되겠지. 2의 b-a 빼기 1은 a 로그 2의 b-a 더하기 1은 요게 7인 거죠. 이렇게 먼저 보자 또. 그러니까 2의 b-a는 8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b-a가 3인 건가? b는 a 플러스 3? 그럼 또 역시나 b라는 건 우리가 만든 거니까 없는 게 더 좋고 a 더하기 3이라고 이렇게 취급해주면 되겠어요. 여기가 a 더하기 3이었다. 여기는 a고 여기는 a 더하기 3이고 이렇게. 괜찮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 그래서 a 플러스 3,7을 저기 y는 a 로그 2에 여기다 또 대입할까? 하면 끝나야 돼. 응. b 대신에 a 더하기 3을 여기다 대입하면 여기가 어떻게 돼? 그냥 4 4가 되지. 로그 2에 4니까 2a는 그래서 7 2a는 7. 따라서 a는 2분의 7 이렇게 되겠다. 된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중점 구해서 끝내면 되겠어요. 괜찮지? 응. b 좌표 이미 알아낸 거예요 이거. 그러면 이거 계산 한번 해봅시다. 이게 a, 0이었고 이게 a 더하기 3, 7이었잖아. 그러니까 중점은 뭐라고 하면 되냐면 2분의 2a 플러스 3 2분의 7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이게 a가 2분의 7인 거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5, 2분의 7 이게 중점의 x좌표 y좌표예요.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자, 6번 7번 얘기하기 전에 지수로그 함수 다시 한번 복습하면은 우리가 y는 a의 x제곱이라는 것이 지수함수고 y 이퀄 로그 a의 x라는 것이 로그 함수라고 그랬지. 이 상태에서 정의역 치역이 서로 엇갈리는 거예요.
이게 정의역이 뭐였어? 모든 실수였죠? 지수함수요. 살짝 옆으로 가줄까 이거? 그리고 이 친구는 치역이 어떻게 되는겨? y바 y는 0보다 크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점근선이 정점이 0,1. 지수함수 0 넣으면 다 1 되지. 점근선은 뭐 이퀄 제로? y 이퀄 제로. x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밑이 똑같으면 서로 무슨 관계라고? 역함수 관계라고. 이렇게. 이게 정의역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치역이 어떻게 되는 거야? 모든 실수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정점이 어떻게 되는 거야? 1,0인 거고 점근선이 이게 y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 서로 대칭이 관계에 있는 거 맞죠? 뭐 기준 대칭이야? 당연히 yx 대칭인 거지. 나중에 한번 언급할 일이 있을 텐데 yx 대칭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 있을 때 무조건 그 서로 만나는 점이 대칭이게 돼요. 나중에 정확히 얘기해 줄게. 지금 대충만 보면 지수함수 하나, 로그함수 하나 이렇게 있을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면은 어떻게 생겨도 괜찮아.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상관없이 y는 x에 대해서 여기 교점들이 있잖아. 이런 교점과 이런 교점. 얘네 둘도 서로 y는 x 대칭이에요. 무조건 이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이 직선이 되게 특이한 그 성질이 있어서 그래요. K값이 뭐여도 상관없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만 하면 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어떤 특이한 성질이 있냐면 이 친구는 자기 자신을 역함수 취해도 자기 자신이 돼요. 그런 말 들어봤어? 얘를 역함수 취해볼게. 역함수 취하면 y랑 x의 위치를 바꾸는 거지. 그래서 x는 마이너스 y 더하기 k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 상태에서 y에 대해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가 돼. 원래 함수인 보라색과 나중에 함수인 흰색 함수가 똑같죠.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모든 직선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역함수인 거야. 그러면은 이 점들이 서로 대칭이라는 것도 나름 납득이 되지. 만약에 이 보라색 위에 점 하나를 잡아서 x1, y1이라고 하면 이 점이 y1, x2일 거 아니야? 근데 어차피 이 흰색과 이 흰색이 서로 역함수 관계라면 이게 얘 위에 있으면 이게 얘 위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납득할 수 있다고. 뭔 말인지 알지? 이거 성질을 이용한 문제가 작년 9월에 비슷하게 출제됐어요. 평행이동이 좀 돼 있긴 했는데 나중에 볼게요. 자, 어쨌든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으면 저렇게 다 뒤집어지는 거야. 지수함수 하나를 잡아가지고 0,1이 무조건 지나는 점이라는 거 우리 알고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지수함수를 두 개 봅시다. 두 개. 하나 보지 말고 두 개를 이렇게 볼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지수함수를 그렸어. 이렇게 되면 한 친구가 요 1사분면 쪽에서 더 위에 있는 이 노란색이 있으면 그 친구가 또 2사분면 쪽에서는 노란색이 더 아래에 있게 되는 거. 이런 거 기억나?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2의 x제곱이고 둘 중 하나가 3의 x제곱이라면 누가 3의 x제곱이에요? 노란색이 3의 x제곱이었지. 요게 2의 x제곱이고, 그러니까 둘 중 하나가 2의 x제곱이고 둘 중 하나가 3의 x제곱이면 노란색이 3의 x제곱이야. 이게 당연히 1 집어넣었을 땐 얘가 얘보다 더 작고, 근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는 2분의 1 되고 얘는 3분의 1 되니까 2분의 1이 더 큰 숫자잖아. 그러니까 그게 반전된다고. 이거 기억나야 돼? 그러면은 요 흰색의 역함수랑 노란색의 역함수를 여기다 동시에 그린다 그러면 여기 지금 노란색이 더 큰 부분 있잖아. 여길 생각해 봤을 때, 그러니까 1사분면 생각해 봤을 때 노란색이랑 흰색 중에 누가 y축이랑 더 근접해 있어? 노란색이지.
그럼 역함수를 취했을 때도 그렇겠지. 이 흰색과 노란색을 각각 역함수 취해서 한 친구를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고 한 친구를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해보면 둘 중에 누가 로그 2x고 누가 로그 3x겠어? 하얀색이 노란색이 로그 3분의 1의 x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게 좀 반전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 아, 그냥 2x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왠지 로그 함수도 밑이 커야 1, 3분면에서 위에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반대로 돼.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고개를 더 쳐들고 있냐 얘기를 하면 밑에 해당되는 그 A가 오히려 큰 숫자가 더 고개가 아래로 돼 있는 거야. 밑이 좀 작아야 더 위로 돼 있는 거야. 이해되냐? 왜냐면 얘는 1이 되려면 x에다 몇만 넣어도 돼? 2만 넣어도 되지. 근데 얘는 1 되려면 몇 넣어야 돼? 3 넣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1이라는 값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 노란색이 더 큰 값을 지불해야 된다고. 괜찮아? 좀 헷갈릴만 하죠? 자, 얘랑 얘는 모두가 다 반대인데 사실 공통점도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라는 것과 그지? A가 0과 1 사이면은 감소함수라는 건 이건 또 공통점이야. 이건 공통점인데 밑이 큰 놈이 1사분면에서 더 지수함수는 더 위에 있어. 하지만 로그함수 같은 경우에는 밑이 더 큰 놈이 오히려 더 아래에 있다는 거야. 1사분면에서. 괜찮겠어? 좀 헷갈릴 만한 건데 6번 한번 볼게요. 6번 선생님이 바로 풀 건데 그 6번 문제 잠깐 마음속으로 읽어봐봐. 거기 보니까 점이 몇 개 나와 있어? 4개 나와 있지. 그 점들을 보니까 옆에 직사각형이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A랑 B는 무슨 좌표가 왔니? Y좌표. C랑 D는? 역시 Y좌표. BC가 X좌표가 같죠.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은 그 변 중 하나가 X축이랑 평행하고 변 중 하나는 Y축이랑 평행한 똑바로 생긴 직사각형이지. 그거 인지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비틀어져 있는 직사각형이 아니라고. X축이랑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직사각형이 이따위로 생기진 않았다고. 뭔 말인지 알지? 이렇게 정자로 딱 돼 있다고. 근데 이 문제는 앞에 우리가 풀어봤던 문제들과 달리 뭐가 없어? 재수가 없어? 그림이 없잖아. 그림이 없으면 우리가 그림을 그려줘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우리가 그 평면좌표를 그릴 때 지금 7번 문제 보면 포커스가 거의 1사분면에 맞춰져 있는 거 알겠어? 그치? 그러니까 이 그 평면좌표를 그릴 때 늘 이렇게 정자로 그리진 않는다고. 여기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여기다 포커스를 맞춰서 그리는 거고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여기다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확대해서 그리는 거야. 그럼 이 문제 봤을 때 어디 쪽을 좀 확대해 그려야 되겠어? 오른쪽, 그쵸? 1사분면과 4사분면 쪽으로 좀 포커싱을 해서 그려야 된다는 거 알겠어? 물론 한번 부딪혀봤다가 다시 그려야지 이렇게 그릴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미리 생각하면 좀 더 좋겠지. 그래서 그렇게 포커싱을 해서 그려볼게. 자, 내가 이렇게 했어. A가 3,-1이고 B가 5,-1이야. 얘네들이 지금 Y좌표와 같은 거고 그 다음에 X좌표가 작은 게 3이고 큰 게 5네 일단. 이쯤 할까? Y좌표가 하나는 -1, 하나는 2로 돼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여기다 하고 2 여기다 해볼게. 하나, 둘 해서 여기. 그래서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근데 좀 알파벳 순서가 좀 이상한데? 3,-1이면 여기가 A인데? 그 다음에 5,-는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여기가 D인데 이렇게 돼 있죠. 3,2 뭐 일일이 다 쓰진 않을게. 이게 그냥 2일 테니까 이게 -1이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로그 함수가 하나 있지. 로그 함수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A에다가 x 빼기 1 빼기 4 이렇게 생겼는데 자 이런 문제 봤을 때 선생님이 꼭 겸손하게 뭐 하라 그랬어? y = 로그 ax 이렇게 하라고. 제발 부탁이야. 해줘.
안 하면 안 돼. 아, 난 문제 빨리 풀어야 돼서 이런 거 하기 싫어. 안 돼, 안 돼, 안 돼. 무조건 해야 돼. 정점 어디라고? 1,0. 정근선 어디라고? Y축이라고. 평행이동 얼마큼 됐어? 1,0. 정점 어디로 갔어? 2, 마이너스 4. x 이퀄 0 어디로 갔어? x는 1. 이거 다 해 제발. 알겠지? 몇 초나 걸린다고. 이렇게 해서 점근선 여기다 세워. x 이퀄 1이라고. 너무 앞에다 했네.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4면은 뭐 한 여기쯤 있다고 할까? 자, 여기에 정점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로그 함수가 이렇게 증가하는지 이렇게 감소하는지 지금 모르는 상태야. 근데 인간적으로 증가하겠니? 감소하겠니? 지금 이 직사각형이랑 만난다고 그 문제에 돼 있거든? 증가하겠지. 감소 만약 불가능해요. 그럼 봐봐. 이 점근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야. 로그 함수가. 그러면 얘가 이렇게 누울 수도 있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 A 값에 따라서. 그러면 어느 점과 어느 점이 관건이겠어? B랑 D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D랑 만날 때 이렇게 되는 거고 B랑 만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 핑크색이랑 주황색이 이렇게 있는데 어느 놈이랑 만날 때 A 값이 더 크겠어? 주황색은 B랑 만나고 있고요. 핑크색은 D랑 만나고 있는데 누구랑 만날 때 A 값이 더 크겠어? 주황색이 더 크겠지. 거기가 가라앉아 있는 친구가 밑이 더 크다니까? 그치? 물론 대입해보면 느낌 오긴 하는데 미리 알고 있는 게 좋잖아. 이렇게요. 자, 3,2 한번 집어넣어 볼게. 어떻게 되는 거야? 2 빼기 4 이렇게 되니까 로그 A의 2는 6 이렇게 되면서 A의 6제곱이 2인 거야. 자, 이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주황색 얘기해 볼게요. 여기는 5, 뭐야? 5, 마이너스 1이지. 5,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은 로그 A의 4에다가 빼기 4 이렇게 되는 거지. A는 어떻게 돼? A가 여기 밑으로 이렇게 가면 이 마이너스 4가 좌변으로 갔을 때 3되잖아요. A의 몇 제곱이? 세제곱이 4인 거다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지? 두 개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얘를 2의 제곱으로 보면 A의 몇 제곱이 2라고 볼 수 있어? 2분의 3. 우리 분수 읽을 때 부모부터 읽는 거 알죠?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읽어요. 그래서 A의 2분의 3제곱은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떤 놈은 6제곱해야 2되고 어떤 놈은 2분의 3제곱만 해도 2되니까 요 A가 크겠어? 요 A가 크겠어? 이미 뉘앙스를 알지 않겠니? 어느 놈은 6제곱씩이나 해야 2가 되고 어떤 놈은 2분의 3제곱만 해도 2가 되네? 그럼 둘 A 중에서 위에 게 크겠어? 아래 게 크겠어? 아래 게 크겠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주황색이 더 클 거라고. 그 앞뒤가 맞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거를 라지 M과 라지 N이라고 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라지 N의 6제곱이 2인 거지? 이해하고 있는 거 맞지? 라지 M이 2분의 3제곱하면 6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라지 N은 뭐라고 하면 돼? 2의 6분의 1제곱. 라지 N 뭐라고 하면 돼? 6의 3분의 2제곱.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 6이라고 그랬어? 2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 뭐 n분의 m 하라는 얘기지? n분의 m 하면은 2의 6분의 1제곱 분의 2의 3분의 2제곱의 전체의 12제곱 하라는 얘기죠? 그럼 이거 2의 6분의 1제곱에 12제곱 하면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겠지? 근데 요거 제곱하면은 2의 8제곱 돼서 2의 2제곱, 2의 6제곱이니까 2의 6제곱이 답이지. 얼마야? 예? 2의 5제곱 30입니다. 2의 5제곱 64라 그러면 지옥 가요. 그래서 저렇게 하면 되겠어요. 어떤 의도로 쌤이 이 문제 실현하는지 알겠죠? 일단 포인트가 되는 점이 2점이라는 걸 먼저 알았어야 돼. 근데 그림을 정확하게 안 그렸으면 알 수 없지. 몰라요. 그러니까 D랑 B인 거 알고 그 다음에
B를 지날 때가 더 고개가 처져 있으니까 저때 A값이 오히려 최대값인 걸 알았어야 돼. 미리 알면 훨씬 문제 풀 때 확신 있고 좋았겠지. 문제 풀 때 확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문제 풀 때 약간 좀 이거 맞나? 막 이러고 가면은 계속 기억에 남아서 머리가 아파. 진짜야. 나중에 그 시험 문제 30번까지 갔을 때 그런 문제가 많을수록 뇌 데미지가 큰 거예요. 만약에 너무 그게 많아지면 머리가 빙빙 돈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이왕이면 깔끔하게 제대로 잘 풀어주는 게 좋다고. 괜찮겠지? 자, 마지막으로 할 거는 진짜 제일 헷갈리는 건데 천천히 한번 얘기해 볼게. 자, 아까 얘기했던 지수함수 2개 그려봤었는데 한 친구를 선생님이 이렇게 그리고 한 친구를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둘 중 하나가 2x제곱이고 둘 중 하나가 3x제곱이면 둘 중에 뭐가 3x제곱이야? 초록색이죠. 얘가 y = 3x제곱, 얘가 y = 2x제곱이에요. 괜찮지? 그러면 이거 y축 기준으로 대칭 이동한다거나 아니면은 저 증가함수를 감소함수로 바꾼다고 해서 밑을 역수 취하는 경우에 한 놈은 3분의 1의 x제곱 되고 하나는 2분의 1의 x제곱 되겠지. y축 대칭을 한다는 게 이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 대입하는 거니까 y =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면 요거 2분의 1의 x제곱이라고 해도 괜찮지 않니? 이렇게 하면 감소함수가 되는 거 맞지? 그러면 둘 중 하나를 이렇게 그리고 둘 중 하나 이렇게 그리겠지. 그때 둘 중에 3분의 1의 x제곱이 얘인 건 알 수 있죠. 그리고 얘가 y = 2분의 x제곱일 거야. 로그 함수도 비슷한 관점에서 한번 볼게. 로그 함수는 이것과 달리 한 친구가 이렇게 돼 있고 한 친구가 이렇게 돼 있을 때 둘 중 하나가 2분의 1 x, 아니, 둘 중 하나가 로그 2의 x고 둘 중 하나가 로그 3의 x면 누가 로그 3의 x인 거야? 밑에 거죠. 얘가 y = 로그 3의 x고 얘가 y = 로그 2x라고. 자, 이렇게 했어. 그럼 얘네도 감소함수로 바꾸면 얘는 2분의 1의 x제곱 로그 2분의 1의 x 되고 얘는 로그 3분의 1의 x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그리겠죠. 이렇게 하나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 그릴게. 그래서 이 초록색을 로그 3분의 1의 x라고 놓고 이 흰색을 2분의 1의 x라고 놓을게. 자, 이렇게 4개를 한번 비교해보고 싶은데 더럽게 헷갈리죠? 봐봐. 3분의 1의 x제곱이랑 2분의 1의 x제곱을 비교할 때랑 3x제곱이랑 2x제곱 비교할 때 이 점근선이랑 가까운 쪽으로 봤을 때 초록색이 점근선이랑 좀 가깝긴 하지. 그쵸? 가까운 쪽, 먼 쪽이 있어요. 이렇게 증가함수 입장에서는 이 왼쪽이 점근선이랑 가까운 쪽이라고 얘기합시다. 자,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점근선이라는 게 여기 지금 y축인 건데 y축이랑 더 가까운 쪽을 이쪽으로 봅시다. 1,0보다 더 왼쪽에 있는 쪽으로. 그렇게 했을 때 이 지수함수랑 로그함수의 성질을 한 번에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공통적으로. 왜냐면 직접 그려봐도 되긴 하는데 문제에서 때로는 이렇게 그 다음 문제처럼 7번 문제처럼 막 알파벳으로 나와서 가려져 있으면 더럽게 헷갈리거든. 엄청 헷갈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원칙이 이거야. y = ax도 그렇고 y = 로그 ax도 마찬가지인데 미세에 해당하는 a가 1과 먼 숫자일수록 저기 점근선과 가까워요. 반대도 성립해요. 밑이 1과 가까운 숫자면 점근선과 더 멀다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 맞아. 저 모든 것들이 다 맞다고. 이렇게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끼리 비교하든 밑이 1보다 작은 지수함수끼리 비교하든 밑이 1보다 큰 로그함수와 밑이 1보다 작은 로그함수를 비교하든 네 가지가 다 꿰뚫는 저 하나의 원칙이에요.
여기 봐봐. 1 기준으로 2가 크고 그 다음에 3이 제일 크죠. 그 다음에 2분의 1이 그 다음으로 작고 3분의 1이 제일 작은 숫자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이 3분의 1을 밑으로 하는 놈이랑 2분의 1을 밑으로 하는 놈이랑 3분의 1을 밑으로 하는 놈이 1과 먼 숫자잖아. 3분의 1이. 그러면 3분의 1을 밑으로 하는 놈이 더 점근선의 x축이랑 가까워요. 이 녹색이. 괜찮아? 지금 멀다는 친구가 이 친구랑 이 친구죠. 녹색들이 다 점근선이랑 더 가까워요. 이렇게. 괜찮겠어? 아니 이거 이쪽을 보면은 초록색이 더 멀고 이쪽을 보면 초록색이 더 가까운데, 아니 가까운 쪽을 보자고. 가까운 쪽 봤을 때. 물론 이건 y축이라고 얘기해도 똑같은 성질이 성립하긴 해. 근데 평행이동이 되면 y축이라는 게 없지. 그러니까 점근선이라고 그냥 하는 거야. 자, 이것도 마찬가지. 얘도 지금 2랑 3 똑같이 선생님이 예를 들었으니까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데, 점근선이랑 더 가까운 건 항상 이 초록색이죠. 그치? 그러니까 1과 먼 숫자들이 점근선이랑 더 가까운 거예요. 근데 먼 숫자라는 개념이 조금 헷갈려. 왜냐면 여기선 대소관계가 2보다 3이 큰데 여기선 대소관계가 또 3분의 1이 2분의 1보다 작잖아. 그래서 굉장히 정확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차라리 찍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하라고. 찍으라는 말이 아니고. 근데 괜히 시간 들였다가 틀리는 게 제일 최악이거든요. 차라리 찍고 넘어가서 다른 문제에 시간을 쏟거나 아니면 시간을 투자했으면 맞춰야 되는데 시간도 투자하고 못 맞추면은 제일 손해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돼서 그러지. 7번 한번 판단해 보세요. 실제 수능에 이런 문제 나오면 엄청 짜증나겠죠? 뭔가 내가 찍으면 틀릴 것 같고 바꾼다고 틀릴 것 같고. 그래서 확신 있게 완벽하게 공부해 줘야 돼. 자, 이거 보세요. 자, 7번에 보니까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2개 이렇게 나와 있지. 지수함수 하나에 로그함수 2개. 선생님 이렇게 색깔 구분까지 해놨어요. 근데 이 보라색이랑 주황색은 둘 다 로그함수라서 대충 느낌이 오는데 저 C의 x제곱은 저건 지수함수잖아요. 근데 모의고사 문제든 수능 문제든 쓸데없는 거 주는 경우가 있어 없어? 없어요. ynex도 분명히 쓰라는 거거든. ynex 어떻게 활용하지? 역함수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C의 x제곱을 로그함수로 바꾸거나 아니면 이 로그함수 2개를 지수함수로 바꾸면 되는데 그때 ynex가 쓰인다는 얘기인 것 같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지수함수는 정점이 어디지? 0,1이잖아요? 그럼 대칭 이동하면 정점이 어디로 바뀐다고? 1,0으로. 그래서 얘 역함수 한번 그려볼게. 걔 역함수를 그리면 여길 지나겠지. 이렇게 1,0이요. 근데 1,0을 지나긴 하는데 이 지수함수랑 지금부터 내가 여기 그릴 로그함수는 당연히 어디 상에서 만나겠어? 얘 역함수 로그함수를 그리려고 한다고. 근데 그 로그함수랑 이 지수함수는 어디서 만나겠어요? 여기서 만나겠지. 그 점이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얘 역함수는 여기도 지나고 여기도 지나야 돼. 여기도 지나고 여기도 지나야 된다고. 그럼 이쪽을 봤을 때 보라색보다 더 어떻겠어? 왼쪽에 있겠지. 그렇게 그리는 거야. 그럼 여기선 제일 아래쪽에 있었으니까 이쪽에선 제일 어떻겠어? 위쪽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돼요. 얘가 y equal log cx인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괜찮지? 그럼 이제 셋 다 로그 함수가 됐어요. 이 세 개의 로그 함수가 있는데 누가 정근선이랑 제일 가까워? C가 정근선이랑 제일 가깝지. 그리고 그 다음에 B고 그 다음에 A죠? 그러면 1이랑 제일 먼 숫자가 누군 거야? C. 제일 가까운 숫자는? A. 이렇게 돼서 이렇게 쓰면 되겠지. 괜찮지? 이거 괜찮으면 안 되는데. 이거 틀리게 풀었어, 선생님 일부러. 감소잖아요.
A, B, C는 모두 다 1보다 어떤 숫자야? 작은 숫자야. 이거 지금 다 감소함 숫자나. 그러니까 이거 멀다고 하면 이렇게 틀릴 수도 있다고. 사실은 C가 여기 있던 거예요. 1과 멀다는 게 증가함수일 때 말과 이게 감소함수일 때 말이 다르지. 그래서 오히려 정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A가 알고 보니까 그나마 제일 큰 숫자였어. 할 수 있겠어? 복습해야 돼 이거. 엄청 헷갈리는 거야. 1과 먼 숫자일수록 오히려 점근선이랑 가깝다. 하지만 지금 감소함수니까 이 위에 거 노란색이 아니라 이 흰색이 맞아요. 알겠어?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라고. 그런 경우는 오히려 C가 더 작은 숫자가 되는 거야. 제일 작은 숫자가. 괜찮겠지? 여기서 요 2랑 3의 관계랑 여기 3분의 1과 2분의 1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밑이 3이랑 관련 있는 3분의 1이 오히려 더 작은 숫자지.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겠습니까? 자, 오늘 그 로그 함수 복습해 봤는데 정점이랑 점근선이랑 정의역, 치역 모두 다 지수함수랑 정반대라는 거 인지해야 되지. 그리고 밑이 그렇게 A로 같으면 서로 그 역함수 관계라는 거 꼭 알아야 돼요. 그리고 문제 풀어본 첫 번째 스타일은 그 평행이동에 대한 스타일 풀어봤는데 제발 부탁이니까 원래 형태를 써놓고 원래 형태에서 로그 함수는 1,0이 정점이고 x = 0이 점근선이죠.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하나 옮기라고. 그렇게 하나하나 옮기라고. 하나하나 옮겨서 정점이랑 점근선 다 찍어서 그리라고요. 제발 내가 부탁 좀 할게. 내가 이렇게 부탁했는데 가끔 푸는 거 보였으면 또 졸라 멋있게 막 그냥 머릿속으로 풀어놨어. 그러지 마. 어차피 수능 때 한두 문제밖에 안 나온다.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 다음에 해본 스타일은 뭐였냐면 좌표가 딱히 안 나와 있는 스타일을 해봤어. 그럼 우리가 알아서 티를 하나 놔야 돼. 용감하게 놓기만 하면 풀려. 근데 안 나와서 못 푸는 거야. 뭐 이왕이면 조금 더 잘해서 유리한 쪽에 놓으면 좋겠지만 실제 수능에서는 유리한 쪽에 못 놓더라도 그냥 놓으세요. 무슨 말인지 알지? 아까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사각형이 로그 함수의 꼭지점이 한 군데 있었잖아. 그럼 당연히 그 꼭지점에 해당하는데 x좌표를 t로 놓으면 되겠지. 아유 진짜 아니 아까 이거 이렇게 돼가지고 정사각형이 이렇게 돼 있는 문제 있었잖아. 그러면은 보통 여기가 4라 그러면 왠지 여길 t로 놓고 여길 t 더하기 4로 놓고 싶은데 사실 아까 그렇게 안 했지. 왜냐면 요 위에 점이 있는 여기를 t로 놓고 여기를 t 빼기 4라고 놨다고. 이런 식으로 좀 더 머리 써서 놓으면 좋겠지만 일단 놓긴 하라고요. 알겠지? 그 다음으로 풀어봤던 유형은 로그 함수랑 지수 함수가 얼마나 올라가 있고 얼마나 쳐져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한 건데 원칙은 뭐냐면 1과 먼 밑을 가질수록 점근선과 오히려 가깝다고. 하지만 그것도 밑이 이렇게 1보다 큰 경우와 1보다 작은 경우가 3이랑 3분의 1이 정반대로 오히려 여기선 제일 큰 숫자고 여기서 제일 작은 숫자인 것처럼 이런 문제 풀 때 진짜 조심해야 된다고. 이거 CBA로 안 하고 ABC로 한 놈이 얼마나 많겠어. 생각보다 얼마 없나? 어쨌든 그 보기에 다 있어요. 문제는 5번하고 1번이었나 그게? 진짜 답은 1번이죠. 그렇게까지 정리해 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단원씩 정리합시다. 3월 모의고사 전까지. 물론 계속 얘기하지만 중요한 시험은 아니에요. 근데 너네가 이제 그 3학년 돼서 처음 보는 시험이고 주변에 막 나 90 몇 점이야 막 이런 새끼들 막 돌아다닐 거 아니야. 그러면은 뭐 나는 반타작 겨우 했는데 막 이러면 좀 너무 짜증나잖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기가 안 오를까봐 지금 준비하는 거지 사실 중요한 시험은 아니에요. 그래서 잘 준비해 봅시다. 수요일날 몇 시라 그랬지? 2시? 알겠어요. 수요일날 2시에 봅시다. 가세요.